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소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14강을 시작합니다. 학습지가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카페 10분소당 이야기 한자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1강부터 2배속으로 또는 1.5배속으로 빠르게 보시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 배울 글자는 입에 나팔을 물고 부는 데서 온 말씀언 소리음입니다. 자, 칠판의 그림을 보면 이게 나팔이고 입입니다. 입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냈다. 그래서 소리음이고 그 소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다 해서 말씀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쟁터에서 입에 나팔을 불면 공격하라, 전진하라, 앞으로 나가라는 말이고 또 나팔을 불면 뒤로 물러나라, 후퇴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은 또 군인들이 자고 있는데 아침에 해가 뜰 때 나팔을 불면 그 소리는 기상나팔 소리로 일어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음입니다. 이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 나팔 부는 사람의 이름은 점일이입니다. 김정일 아니고 김점일, 이름은 점일이. 자, 그래서 말씀은 기억하겠습니다. 점주 한일 두이 입구입니다. 그래서 점일이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점일이가 입으로 나팔을 불면 가라는 말이다. 말씀은. 점일이가 입으로 나팔을 불면 오라는 말이다.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점일이가 입으로 나팔을 불면 가라는 말. 말씀은. 점일이가 입으로 나팔을 불면 오라는 말. 말씀은. 자, 그래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언어라고 부르는 거죠. 국어, 영어, 불어, 일어 이런 거. 다음 언행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 언, 단위, 행에서 여기서는 행동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을 합쳐서 아우르는 말이 언행입니다. 다음은 소리음을 보겠습니다. 소리음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설립에 태양을 뜻하는 날일이 있네요. 자, 그래서 점일이가 나팔을 또 봅니다. 점일이가 일어서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해 뜰 때 일어나서 나팔을 불면 일어나라는 소리입니다. 소리음. 점일이가 일어나서 아침에 해 뜰 때 나팔을 불면 일어나라는 소리, 소리음. 점일이가 일어나서 해 뜰 때 나팔을 불면 일어나라는 소리, 소리음입니다. 자, 그러면 음과 관련된 활용어, 음악, 뭐 다 아는 거고, 음성, 사람의 목소리죠. 다음, 셀개입니다. 하나하나 개수를 센다는 뜻입니다. 말씀언이 있고 열식이 있네요. 그래서 말로 수를 10개씩 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개, 20개, 30개, 40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수를 10개씩 계산하는 셀개, 말을 하면서 수를 10개씩 계산하는 셀개, 말하면서 수를 10개씩 계산하는 셀개. 당연히 계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거고 또 어머니들이 가정 살림을 하면서 적는 그러한 기록, 그런 책이 있죠.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자, 다음은 공공입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정성을 가득 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글자 구조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만들공이 있고 힘력이 있네요. 무엇을 만들 때에는 힘을 써서 공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공공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드는 일에는 힘써서 공들이는 공공, 만드는 일에는 힘써서 공들이는 공공, 만드는 일에는 힘써서 공을 들이는 공공. 어떤 일에 공을 세웠다고 주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공로상. 그리고 공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신하, 뭐 그런 신하에게는 뭐 땅도 주고 벼슬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공신이라고 하죠. 아래로 가서 구멍혈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 구멍혈은 옆에 그림에서처럼 움집을 만들 때 땅의 면과 똑같이 하지 않고 땅 아래를 이렇게 파서 그 위에 움집을 놓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고 움집을 만들었다는 데서 이 글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움집의 땅을 파냈다. 이 판에서 만든 구멍인데 이 파는 게 꼭 두 팔의 모습, 여덟 팔의 모습과 똑같죠. 그래서 움집의
땅을 8팔, 2팔로 파낸 구멍혈. 움집의 땅을 2팔로 파낸 구멍혈. 움집의 땅을 2팔로 파낸 구멍혈. 혈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역사책에 많이 등장하죠. 선사시대 때 원시인들은 혈거 생활을 했다. 그 말은 동굴이나 구멍을 파고 그 안에서 사람을 거주했다,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걸 혈거라고 합니다. 집에서 살다 그 뜻입니다. 자, 다음은 빌공 보겠습니다. 빌공은 앞서 배웠던 구멍혈이 위에 있고 만들공이 있죠. 자, 그래서 뭐 이 자체가 구멍이라는 뜻도 있지만 세 조각으로 나누고 왔습니다. 쓰기 좋게. 움집의 땅을 파고 만들어진 텅 빈 공간, 빈 공간이다 이 말이죠. 빌공. 움집의 땅을 파고 만들어진 텅 빈 공간은 빌공. 움집의 땅을 파고 만들어진 텅 빈 공간은 빌공. 공간이라는 말도 있고, 창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창은 푸를 창자인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른 하늘을 창공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 글자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벼화입니다. 제가 나무목을 설명할 때 나무는 꼭 나무란 뜻뿐만 아니라 곡식이나 식물이나 온갖 자라는 것의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곡식 중에서의 대표 곡식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죠. 벼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벼줄기를 뭐로 나타냈어요? 나무목으로 나타냈고 벼줄기를 나무목으로 이렇게 나타냈고 그 벼줄기 끝에 달린 이삭, 연그른 이삭, 쌀알갱이, 벼알갱이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벼이삭이, 벼줄기, 나무줄기, 식물줄기에 있는 벼화, 벼이삭이 나무 식물줄기에 있는 벼화, 벼이삭이 나무 식물줄기에 있는 벼화.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화곡하면 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벼라는 곡식이겠죠. 벼를 뜻하는 곡식. 다음은 쌀을 퍼담는 쌀바가지, 알곡바가지.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나달입니다. 나달. 그것을 퍼담는 바가지를 본뜬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손잡이가 있고 여기서 알곡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것을 퍼서 담는 거죠. 수도 없이 퍼서 담는 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알곡을 대표해서 두 점을 찍은 겁니다. 항상 두 개나 세 개를 가지고 여러 개를 대표할 때 쓰는 겁니다. 알곡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열십자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모양이겠지만 우리가 이 글자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열십이니까 수십 바가지를 퍼담는 거다. 알곡을 수십 바가지 퍼담는 말두. 알곡을 수십 바가지 퍼담는 말두. 알곡을 수십 바가지 퍼담는 말두. 여기서 말하니까 동물 말이 아닙니다. 곡식을 세는 단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차 한 잔 마시는 어른들 얘기하면 소주 잔 한 잔의 크기, 그 크기의 양을 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을 10배 하면 홉이라고 하는 단위가 돼요. 양의 단위입니다. 이 홉을 또 10배를 하면 승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면서 이 되를 씁니다. 그게 되입니다. 되. 저 그림을 보는 것처럼 저기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흔히 얼마 전까지 썼던 되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뭐 요즘은 그 큰 백화점 가면 밤도 넣어 팔고 대추도 넣어 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되를 또 10배 하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슈퍼 가면 봉지에다가 이 쌀이 나오지만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그 선생님 이름을 부르면서 저기 쌀집에 가서 쌀 한 말만 주문하고 오너라, 보리쌀 2대만 사오너라 하는 심부름을 많이 갔습니다. 요즘은 슈퍼에 봉지로 나오지만 키로로 나오지만. 자, 그래서 옛날 곡식의 양의 단위를 셌던 것이 작, 혹, 승, 두가 있는데 오늘 배웠던 것이 말두입니다. 여기서 말은 한 말, 두 말에서 곡식의 양이 제법 꽤 되는 양입니다. 그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과목과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까 앞서 배웠던 벼화가 있고 또 말두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벽시는 곡식의 대표입니다. 벽시 따위의 곡식을 알곡 바가지로 나누어 담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섞이면 안 되니까. 생산하는 곡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쌀, 보리, 기장, 수수, 조, 콩, 팥, 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섞으면 안 되겠죠. 쌀은 쌀대로 퍼담고 보리는 보리대로 퍼담고 기장은 기장대로, 조는 조대로,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종류별로 나누어서 담았다고 해서 이게 과목입니다. 벽식, 곡식 따위를 알곡 바가지로 종류별로 나누어 담는 과목과
벽시, 복식을 알곡 바가지로 종류별로 나누어 담는 과목과 벽시, 복식을 알곡 바가지로 종류별로 나누어 담는 과목과 자, 과목과가 쓰이는 활용어는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세 개만 보겠습니다. 교과서, 과학이라는 말도 있고요. 학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 학과 있죠. 뭐 건축학과, 무역학과 이런 학과라고 하는 말 있죠. 자, 다음 빛광입니다. 자, 빛광인데 그 윗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앞서 배웠던 2강인가 3강에서 배웠죠. 불화입니다. 불화인데 불화가 변형이 됐죠. 이 변형이 됐다는 것은 그 아래에 뭐 다른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변한 겁니다. 자, 불화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길어지니까 이 부분을 붙여 쓴 거예요. 이렇게 붙여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화다. 근데 횃불입니다. 횃불인데 여기 아래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발이 일어서다 난 어지린이 있죠. 어지린 사람인, 어진 사람인이 있죠. 그래서 횃불을 들고 두 발로 일어서니 사방이 환하다. 당연하겠죠. 불의 위치가 높아지니까 비추는 그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횃불을 들고 뚝 일어서니 빛이 나는 빛광. 횃불을 들고 일어서니 환한 빛광. 횃불을 들고 일어서는 환한 빛광. 광복이라는 말이 있고, 광복은 이 복자가 다시 복자입니다. 반복하다 할 때. 다시 빛을 찾았다. 그러니까 다시 찾았던 1945년 8월 15일을 광복, 빛을 다시 찾은 날이다 해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국경일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광명은 빛의 밝기죠. 그래서 광명은 환한 것, 환하게 밝은 것을 광명이라고 합니다. 점일이가 입으로 나팔을 불면 가라는 말, 말씀은. 점일이가 입으로 나팔을 불면 오라는 말, 말씀은. 소리음. 점일이가 일어나서 아침에 해 뜰 때 나팔을 불면 일어나라는 소리, 소리음. 점일이가 일어나서 해 뜰 때 나팔을 불면 일어나라는 소리, 소리음입니다. 다음 셀개입니다. 10개 음은 10개, 20개, 30개 센다는 뜻입니다. 말로써 수를 10개씩 세는 셀개, 셀개, 셀개. 자, 정성을 들인다는 뜻, 힘써서 정성을 들인다는 뜻. 만드는 일에는 힘써서 공을 들이는 공공, 공공, 공공. 그 다음에 아래 끝부터 있죠. 움집의 땅을 팔로 파낸 구멍혈, 구멍혈, 구멍혈. 다음은 움집의 땅을 팔로 파내고 만들어진 텅 빈 공간. 빌공, 빌공, 빌공. 자, 다음 표합니다. 늘어진 벼이싹에 식물 대표 나무목이 있는 벼화, 벼화, 벼화. 알곡을 수십 바가지 퍼담는 말두, 말두, 말두. 곡식의 양을 헤아리는 단위라고 그랬어요. 다음 과목 가보겠습니다. 벽시 곡식들을 알곡 바가지로 종류별로 나누어 담는 과목과 과목과 과목과. 자, 불의 변형이 나오죠. 횃불을 들고 일어서니 환히 빛나는 빛광, 빛광, 빛광. 자,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14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을 할 때는 2배속으로 빠르게 1.5배속으로 빠르게 보면 3분 4분 안에 볼 수 있습니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계속 10분씩 매일 공부해 나갑시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